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석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고 당연히 석유 소비도 크게 줄었죠. 그러니까 오펙이 예전 같으면 오펙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요새는 힘이 더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펙 플러스, 이제 오펙 회원국하고 러시아 같은 여개국들의 정책 협의체가 긴급 강요 회담을 이제 가졌습니다. 끝나고, 근데 예상대로 추가 감산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77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반 단속 정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시장 투기 세력들한테 아주 화를 단단히 냈는데 그만큼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우선 오펙 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펙 소식통은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다음 10월에 한 번 더 긴급 회의를 가질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감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국가들이 감산 할당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제 우리 같은 사우디 같은 큰 나라들이 이제 덤태기를 썼는데 앞으로 그런 건 절대로 용인 못한다. 이제 자선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도 약속 불이행국들하고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잘 타일렀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랍에미리트 서기 장관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잘 지키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10월하고 11월에 그동안에 이행하지 않았던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감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시장한테 화를 단단히 냈습니다. 그야말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서 밥 먹고 어디 가서 화낸다는 식인데요. 석유 투기를 단단히 손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투기 세력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선 지옥에서 맛볼 수 있는 것 같은 고통, 그 정도 수준의 고통을 맛보게 하겠다 했는데 글쎄요. 지금 외신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별로 수단이 없을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장관은 타스 통신하고 회견하면서 내년 2분기쯤에는 석유 수요가 회복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백신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 백신에 대한 전망들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어쨌든지 유가는 오늘 새벽에 조금 오르는 듯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 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세계 석유를 이제 취급하는 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제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딜러 1위가 비톨이라는 회사고 2위는 트라비구라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회사가 석유 수요 전망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시장도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비톨 CEO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세계 석유 재고가 기록적으로 12억 배럴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억 배럴 정도가 그 사이에 감소를 했다. 이런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그만큼 더 줄어들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정유사들이 그동안에 유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싼 원유를 대거 사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 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러면서 수급이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나아질 것 같다고 본다. 이러면서 이제 더 나아지기 전에 조금 더 나빠질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2위인 트라비구라 대표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연말까지 지금의 공급 과잉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2차 파동이 심각한 상황을 이제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자기네들도 워낙 그냥 유가가 싸니까 이걸 많이 사서 그동안 이제 저장고가 꽉꽉 차니까 이제 큰 유조선 슈퍼탱커를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해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수지 타산이 맞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원유 그 수급, 그 공급, 그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그 비톨 CEO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석유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 더 나빠질 거다 했는데 지금 시장도 상당히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오펙도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때문에 그 석유 그 수요 전망을 또 낮췄습니다. 9월분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한 950만 배럴 정도 줄어든 9,220만 배럴 정도로 관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 보고서에 비해서 줄어든 거를 한 40만 배럴 더 줄인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내년은 조금 회복이 돼서 하루 평균 한 9,690만 배럴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도 8월 그 전망치보다 한 40만 배럴 역시 같은 그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 BP 이제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석유 수요가 그 피크 이제 그 정점을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정점이 훨씬 더 좀 앞당겨졌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그쪽에 그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이런 그 전망도 했고요. 그 B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코로나 팬데믹하고 기후 행동 그 결합 이게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이제 기업들도 자꾸 여기 대응을 하니까 석유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 가지고 오일 피크가 그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빨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BP도 에너지 전망을 청정 에너지 쪽으로 훨씬 더 빠르게 옮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P 보고서는 그 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2050년이 되면 많게는 한 60%까지 크게 늘어날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그 경영 전략을 그쪽에 맞춰서 그 옮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금융시장 손보겠다고 단단히 벼렀는데 지금 그 사실 금융시장들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긴 한데 그 금융시장도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CT하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석유 유가가 내년에는 좀 많이 회복될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CT그룹은 브렌트유 같은 게 내년 말이면 한 $60 정도가 될 것 같다. 이제 오늘 한 $40 조금 넘었거든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과잉 공급이 지금 그 과잉 공급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쪽 그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가가 한 $60 정도로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어쩌면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전망치보다 조금 더 한 배럴당 한 $4 이상 이렇게 높여 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러면서 내년 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상당히 좀 가시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세계 성장을 좀 이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거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UBS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UBS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시장 센티멘트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완전히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석유 감산 불이행에 대해서 집안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그동안에 조용히 미국이나 아시아 고객사한테 자기들이 공급하는 유가를 조용히 이렇게 낮춰서 공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라크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이렇게 유가 회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유가 회복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요소라고 이렇게 엇갈리게 봤습니다. 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처음으로 지금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다는 라스문센 보고도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는 뭐 지금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거든요. 절박합니다. 그런 트럼프가 지금 워낙 급해서 그런지 사실 트럼프가 석유업계하고 그동안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석유업계에 등을 돌리는 그런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미국 환경청이 에탄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에탄올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디젤류라든가 뭐 경유 뭐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이제 섞도록 하는 그런 그 법이 있는데 이 환경청이 군소 그 정유업체에 대해서 이걸 이제 유예해 줬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에탄올 생산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됐죠. 그래서 에탄올 생산 그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이 조치가 발표되고 한 거의 10%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에탄올이 많이 나오는 데 미국의 중서부, 아이오와주 같은 데인데 이제 아이오와주가 중서부에서 최대 경합주입니다.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에탄올이 이제 생산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미국 석유업계에서 뭐 즉각 반발을 했죠. 아, 트럼프가 저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등을 돌려? 가만 안 있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에탄올 쪽에서는 트럼프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표밭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쪽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좀 파리 기후협약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뭐 북극 유전까지 막 개발하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고무신을 거꾸로 실었거든요. 급하긴 급한 겁니다. 에탄올 주식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거 사야지 하는 것도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생산업체 오랜 시간 이제 칼자루를 쥐고선 좀 갑질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미국도 이제 등 돌리고 하니까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죽을 맛입니다. 지금 뭐 BP가 아까도 그랬지만 뭐 석유 회사들도 그동안에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SOL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나빠가지고 들리는 얘기는 무슨 뭐 명예퇴직도 지금 못하게 한다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그런 투기 세력들이 이제 칼자루를 쥐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도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사우디가 막 화를 뭐 막 내고 막 이러는 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석유시장 판도도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동을 잘 보시고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뭐 이 전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